다들 친숙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빨간 선 주제를 보면 이 시기는 현재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 이야기는 변동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안정된 기후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동안 그런 혜택을 누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이 빨간 선이 있죠. 이 과정에서 기후의 변동폭은 불과 4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어느 정도 기후 변동폭이 있었는가 하면은 20도 이상의 편차가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역사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형님 영상을 보신 분 이 지도를 보셨겠지만 대부분 처음 보시는 지도일 겁니다. 빙하기 때 한반도와 중국, 차이나 지역을 좀 포함한 내용인데요. 옅게 칠해진 서해바다, 이 옅은 지역 색깔은 해수면이 지금보다 80m 또는 마이너스 85m일 때 기준이고요. 이 확장된 이 구간은 한라산까지 포함된 이 구간은 125m일 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제로 해서 사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 이게 역사 시대가 뒤틀려서 시작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전백회라는 이야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고사성어로. 그러니까 상전백회란 말은 지어낸 말, 상징화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서해대추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실제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빙하시대가 끝나고 약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또는 10,000년 전 즈음부터 안정화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서해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사실은 우리 한민족에게도 직결된 내용이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큰 변동폭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기후변화 상황을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쭉 점선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영도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20도 등락폭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공룡 대멸종 시기. 이 시기를 보면 편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플라이오세라고 하는 그 선을 보면 계속 기온이 하강합니다. 하강하는데 이 중간 지점에 약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에 현세 인류하고는 다르지만 최초의 인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친숙한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등등등등 이 사람들은 이 기후 곡선이 하강한 시점에서 다 등장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류는 빙하기라는 기후 위기를 맞아서 여기에 적응하면서 진화를 해온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류가 이제 출현하는 곳이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원래 인류가 등장하기 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무 위에 있다가 숲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숲에 있다는 것은 나무 열매를 주로 먹고 살았는데 추위가 강화된다는 것은 건조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건조해진다는 이야기는 숲은 줄어들고 사바나 지역이 확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숲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누군가 모험심이 강한 친구들이 사바나로 진출한 거죠. 사바나를 갔을 때 인간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동물들은 빠르죠.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걷고 뛰고 시야는 멀리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한 거죠. 기후위기로부터 인간이 사바나로 진출했고 결국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조건으로 점점 더 악화가 되자 11만 년 전부터 좀 넓게 잡아서 5만 년 사이에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레반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시리아 지역으로 진출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실패를 했다 그래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사하라 사막이 습할 때는 초지가 확장이 됩니다. 사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따라서
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건조해지면 이게 사막이 확장되니까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바브엘만 대브 해협이라고 홍해 제 끝에 지점이 있습니다. 건조해지니까 바닷물이 아까 서해 대초원처럼 해수면이 낮아지잖아요. 육지가 확장되기 때문에 좁은 시기에 이곳을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이란에서 인도를 통해서 도착한 곳이 지금의 인도네시아 해협 쪽입니다. 이곳을 순다랜드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중요한 두 곳을 꼽으라 그러면 서해 대초원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중요한 곳을 꼽으라면 순다랜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는 아프리카가 사람이 살기 좋았다는 곳이에요. 좋았다는 것은 당시 기준입니다. 지금 의복이 발달해 있고 주택이 발달해 있는 기준은 아프리카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니죠. 당연히 이게 착각 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류가 살기 좋은 곳은 중위도 지역이에요. 어쨌든 아프리카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숲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색깔 보십시오. 녹색은 거의 없죠. 반면에 순다랜드를 보십시오. 숲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당시 인류 기준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순다랜드입니다. 여기가 인류 문명의 태동지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에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6,000년 전 최소한 이 시기에 피라미드 형태의 뭔가 유적이 있었을 거다. 이런 지금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가 무대륙일 것이다. 등등 다양한 설이 있지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인들 관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과학자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억할 법 딱 하나입니다. 저기에 인류 문명이 있었냐 없었냐 이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도착한 인류가 했던 대사건이 있습니다. 이름이 5만 년 전후에 지금은 호주로 쪼그라들었습니다마는 당시 사울랜드라는 거대한 파푸아뉴기니아를 포함한 역시 여기도 대륙이 있었어요. 이 대륙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물론 이때의 배는 아마 대나무를 엮은 뗏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폭이 상당해요. 90km쯤 되고 해역은 당연히 유속이 빨랐겠죠. 이걸 통과하는 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 저를 포함해서 건너기 어렵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고대 역사를 재단한 것 같이 우매한 짓이 없어요. 아, 저 사람들 뭔가 미개했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 기술자, 생존 왕들이에요. 이런 사례를 전제로 해서 동아시아 고대사를 보지 않으면 동아시아 고대사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가 유적이 발견되면 그건 틀릴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 패턴화되어 있습니다.